하시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2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하신 후보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옆에 이번 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출사표를 내신 무소속 후보이신 조인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의원님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4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이건 내가 참 잘했다 하시는 부분들 마음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의용소방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의원으로서 정말 그게 잘 융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하고 또 제가 이제 읍면동 이장님들하고 또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사업을 또 잘 챙겨드려야 되겠더라고요. 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조례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뿌듯하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순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선거운동 제 민선 7기 선거운동 할 때 제가 장원에 여기 재래시장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글쎄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쓰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무용되면서 직원하고 제가 소방관하고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다시 사업을 해라. 네, 그때는 솔직히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방관 전문의한테 부탁을 해서 사업비를 제가 챙겨드릴 테니까 우선 소방시설을 먼저 하자. 그러다 보니까 장원에 지금 현재 시설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소함이라고 여름에는 습식, 겨울에는 건식, 어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하고 나서 제가 전국 의용소방대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살짝 올렸더니 그 중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법이 2018년도에 처음에 됐는데 우리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바로 비상소방을 우리가 직접 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상인이라든가 또 이제 우리 일반도 쓸 수 있게끔 그게 18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됐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방관 이외에도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네, 쓰기 좋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게 전국 최초래요. 긴급 환자가 생기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닥터 헬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닥터 헬기를 한번 해보려고 되게 무난히 노력을 해봤어요. 그래서 수원 거기 아주병원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떤 계획을 짰냐면 이천 의료원하고 이천 소방서 사이에 이 교각 있잖아요. 이걸 만들어서 거기다 닥터 헬기가 있다가 급할 때 바로 할 수 있게끔. 근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주변에 아파트가 있고 또 이천 의료원이 시설이 너무 작기 때문에 모든 게 옥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제 아쉬웠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응급 환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헬기가 있어요. 우리 그 헬기 내려앉는 장소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그것도 저희 식기 아니고 민간 그 뭐 젊은 사람들 자기네끼리 뭐 하는 무슨 민간 그 사업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복화 일교 밑에 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게 시간을 다투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거 한 것도 정말 제가 정말 뜻깊고요. 또 거기다 이제 또 지금 우리 신호체제라는 게 보면 뭐 제주라든가 지금 전국에서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우선 이제 임시적으로 그 소방서에서 하인스 가는 길. 그 신호체계 아시죠? 구급차 출동할 때는 먼저 우리 저기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파란불을 바꿔서 갈 수 있게끔. 네, 그것도 지금 이제 시스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소방 쪽으로 안전 쪽으로 재난 쪽으로 정말 이천시가 최고 가는 그런 걸 정말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 시에는 이 소방에 대한 전문이 없어요. 그러시겠죠. 네, 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의용소방대 출신이면서 제가 나름대로 거기서 조금씩 이렇게 좀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전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 공모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활용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의용소방대에서 직접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네. 누구보다도 또 직접적인 것도 꼭 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아시니까 또 그렇게 진행을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귀에 많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소화전 길에 있잖아요, 소화전. 길에 있는데, 그 소화전이 다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줄 알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그래서 소방관들이 전화가 오면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있고, 이천시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관도 또 그렇게 또 나눠져요. 예, 왜냐면 그 이천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뭐냐면 무조건 상수도가 들어가면은 세워지는 게 소화전이에요. 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은 기본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데 그거를 거의 지금까지 관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를 반드시 필요한 거죠, 위급사.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소방서 관리하는 거는 뭐 잘 이제 소방관들이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수도가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그 소화전 관리를 안 했다는 건 조금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관리를 하게끔 해달라. 제가 이제 안전총각까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원 재래시장에 몇 개월에 이제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보면 이 안에 그 시커먼 이제 물이 엄청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좀 관리해 청소하든가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소방에 대한 사업이면 우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사업비를 줘서 그들이 관리하게끔 해라. 일선이 딸린다 하면 그래서 작년 또 제가 이제 그 색칠하는 것도 막 한 1,7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드렸는데 그 저는 정말 의원으로서 제가 사회단체 경험이 많다라는 게 너무 정말 실전에서 많이 네. 쓰이시게 되죠. 자부심이 생기고 또 물리창고라든가 이제 이런 데 화재로 인해 사람이 생명도 잃잖아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경험을 보면 우리 이천시에 그 화재가 많다 보니까 화재 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의용소방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즉시 빠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국에 최초 아주 제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봐도 전문가 이상의 그 장원 읍자님이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한데 농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급하다. 더 저보고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예산이 그때 끝나가는 상황이었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근데 이제 건설가 얘기도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갖고 그냥 한번 기획예산팀에다 부탁을 했더니 그래도 우리 팀장이 바로 또 흔쾌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건설가에서 또 저를 부르더라고요. 위원님 하는 끝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억 3천이 예산이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설성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설성은. 근데도 이장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위원님 저희 노송산 이거 등산로 이거 필요한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길래 과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사업을 내렸어요. 일단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비행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또 예산을 또 올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가장님한테 진짜 간신히 사정사정 부탁해서 다시 5억 해서 9억을 해서 노승산에 그래서 그걸 예산을 했는데 너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읍면동 이장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일 잘하는 우리는 지역에는 의원은 정당 따지지 말고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한테 우리는 기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뭐 감사드리죠. 그래서 저는 여성이지만 사실은 추진력이 좀 강하다랄까요? 저는 좀 약간 때로는 좀 무대뽀도 있어요. 부르도자. 이제 무대뽀도 있고 그런 우럼으로써 공무원들하고 잘 소통이 된다는 걸 내가 느껴요.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원한다면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 잘 소통을 하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진짜 이거 필요한 거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 또 시민들이 또 공무원들 솔직히 되게 이렇게 너무 안 좋게 보고 탁탁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공무원들도 제가 보니까 왜냐면 우리 이천시 전체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로라든가 이제 이런 걸 했을 때는 그 담당 직원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 한두 명의 직원이 그 이천시 다 둘러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일을 하니 안 하니 저도 의원 하나잖아요. 7개 읍면동을 다니려면요 못 나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저희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늘 마음에 있고 특히 또 장원 같은 경우는 거리가 예전에 멀었지만 지금 자주 오다 보니까 이웃집 같고 또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소한 거 또 작은 거라도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는 정말 늘 양심껏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마음으로 정성으로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아유, 화끈하시네요. 아니,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오늘 밤새도록 그 얘기를 나눠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짜여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건 차후에 이제 뒤로 미루시는 걸로 하시고 이번 선거에서 파이팅 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셔서 건승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지방선거 이천시 후보이신 무소속 조이니 의원님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끝으로 장원 방송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